자, 이제는 51쪽이다,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조금 계산이 좀 나네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 있잖아요. 여기서 몇 문제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은 한 경제 파트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수요 공급에서 하나 4개 정도가 나오고, 뒤에 거미집에서 하나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요 중에서 두세 개가 이론이고 한두 개가 계산이라. 계산이 많아야 한 개, 두 개요. 그런데 오늘 계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 되나요? 이게 10년, 20년 동안 문제를 쭉 모으니까 이렇게 많아요. 매년 한두 개 나온 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계산이 좀 난해하긴 해요. 근데 물론 계산을 또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하는 분들이 계산을 좀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좀 빼기를 원하는데 이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 있으면 안 풀기 애매해. 왜냐하면 기출 문제집을 보면 절반이 계산, 절반이 이론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한두 개밖에 아닌데 왜 이 10년씩을 모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 듣고 모르겠네? 패스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할만하면 그쪽 파트를 연습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나 34번 형태는 잘 나오는 형태예요.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충분히 연습을 해서 바로 볼만한 게 34번입니다. 자, 34번. 네모칸에 바로 봅니다. 공급이 30 플러스 30Q, 공급이 QS가 해가지고 30 플러스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도 변할 수 있고 공급도 변할 수 있는데 공급이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변했나? 이 Q가 30 플러스 2P로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안 적혀있는 기출 문제 같은데? 앞면이 많은데? 기출 문제인데요. 좀 앞면이 많은데 기출 문제입니다. 아마 살짝만 숫자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기출과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여러분 기출 문제 가지고 계시죠? 그거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공급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 상태에서 수요는 두 번째 봅니다. QD는 150 마이너스 20P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하면은 수요공급이 만들어지겠죠. 수요 공급. 요걸 그럼 같다라고 하면은, 같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요게 수요, 요게 공급. 요 같다 하면 요 점에 좌표가 나오겠죠. 요때의 가격과 양이 나와요. 요거, 그걸 구하고. 그럼 두 번째, 이제는 요 둘을 또 같다라고 합니다. 요 둘을 같다 하면은 또 마찬가지. 여기서 수요는 똑같지만, 요 공급이 다르게 이렇게 변한 거라. 요때 또 좌표가 나오겠죠. 요걸 구해서 이 둘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원리는 적절하게 이해했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나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 둘을 같다. 그러면 요 놈은 식이 30 플러스 P는 요거는 요거 15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중학교 1학년쯤에 우리 뭐 방정식 배웠잖아요.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합니까? 네, 그걸 좀 돌리시면 됩니다. 자, P를 왼쪽에 모을 거예요. P 왼쪽에 마이너스 그다음 플러스 되겠죠. 얘는 나 몇 P? 3P 이렇게 되겠죠. 30 그놈 빼기 되겠죠. 빼면 얼마? 120.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정말 어떡하려고 이거 어렵다 그러면 수학이라고 이것도 어렵다고 빼고 아이고 이거 수학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얼마죠? 지금 이것도 어렵다고 계산 꺼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우리 대단히 복잡한 수학 안 나요. 아주 기초적인 나니까 하나 보십니다. P는 40 나왔습니다. 그러면 Q를 할 건데 P 대신에 40을 대입해요. 그러면 40, 30 하고 Q 나오겠죠? Q 얼마? 70. 그래서 Q는 70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아까 말했던 뭐냐? 수요 공급 만나는 P가 40, 그 다음에 Q가 70, 요즘에 좌표된 말이야. 우리를 배웠던 함수에 나온 좌표,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좋잖아. 그죠? 자, 얘도 같다라고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거 150 마이너스 2P는 요거 30
플러스 2P. P를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4P. 건너오면 20 되죠. 나눕니다. P는 얼마죠? 30. P는 30을 여기 아무 때나 대입합니다. 여기 30 대입할까요? 30 다음 얼마죠? 90 되겠죠. 그러면 Q는 90. 요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P 볼게요. P는 40에서 30으로 10만큼 줄었죠. Q는 70에서 90으로 20만큼 늘었죠. 그럼 가격은 10 하락, 양은 20 증가. 요거 찾으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돼요. 답이 똑같죠? 똑같은데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하나는 증가, 오른쪽에 0.5가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된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답은 1, 2번 중에 하나다 찾아낸 거죠. 자, 문제가 뭐냐. 옛날에 5년 전에 문제 여기 끝났어요. 5년, 6년, 7년, 8년 전에 3년째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만 내니까 너무 싱겁잖아. 물론 우리는 안 싱거워. 그런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싱겁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원래 나는 안 싱거운데 그 사람은 싱겁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기울기를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봅니다. 보면은 맨 위에 봅니다. 균형 가격, 균형량은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균형 가격은 요만큼, 균형량은 요만큼. 기울기를 별도로 구해야 돼.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옛날 축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때 Y는 2X 플러스 6 이런 게 있을 때 X 앞에 있는 요 2, 요게 뭐냐? 기울기예요. 우리 어릴 때 배웠던 함수 1차 함수인 2X 플러스 6이라는 거는 6은 여기 6을 만나는 거라. 기울기가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요거라. 죄송합니다. 옛날 시간을 떠올려 만들어서 요런 느낌인데 필요 없어. 요게 기울기라는 걸 알면 돼. 이것만.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여기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주어지는 내용에서 여기는 Q, 여기는 P야. 그럼 P는 꼴로 고칠 때 요 놈이 기울기다 이 말이야. 똑같이 내면 함수를 아시겠죠? P는 기울기는 항상 P는 꼴로 고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놈을 P는 꼴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볼게요. Q는 30 플러스 P. 이걸 P는 꼴로 나누면 건너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P는 요 건너오면 여기 건너가니까 Q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는 이때 P는 꼴로 고쳤을 때 Q 앞에 숫자가 뭐죠?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1이 생각돼 있는 거죠. 옛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 1. 여기서 뭐냐? 기울기가 1이에요. 됐죠? 자, 이제 이해를 볼 겁니다. 얘는 Q는 30 플러스 2P 이렇게 되어 있죠. 30 건너갑니다. 그럼 2P는 Q 마이너스 30이죠. 기울기가 1이냐? 이러면 안 되잖아. Y는 해야 되잖아. 2Y가 아니잖아. 그럼 뭐죠? 2를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합니다. 2를 나눈 P는 2분의 1Q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게 뭐가 된다?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1에서 2분의 1로 0.5만큼 줄었죠? 그래서 0.5 감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판단에 따르지만 가급적이면 시험장에서는 가급적 안 풀고 넘어가는 걸 권장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푸는 거예요. 시간 나면 넘어갔는데 민법이 너무 어려워. 그럼 요거라도 풀어야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52쪽으로 넘어가시면 52쪽에 넘어가시면 36번을 볼 거예요. 36번을 먼저 할 겁니다. 왜? 36번도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거든. 그럼 36번 볼게요. A지역의 아파트의 단기 공급함수 Q는 300이에요. 그때 장기 공급함수 Q는 P 플러스 250이에요.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 요렇게 공급이 변했단 말이죠. 이 상태 두 번째 들어옵니다. 수요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P입니다. 수요 Q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P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단계에서 장기를 변할 때 균형가액과 균형량의 변화는 이게 왼쪽과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자주 나오는 형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표현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똑같습니다. 얘를 갖다 하면 PQ 나오겠죠? 또 이걸 했으니까 저 놈을 얘를 또 갖다 하면 또 PQ가 나오겠죠? 그 PQ를 비교하면 그게 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기 싫어도 할 거야. 자, 보도록 합시다. 요놈 같다라고 보니까 Q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식이 400 마이너스 2분의 1P는 300. 2분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P는 건너오면 100. 100이니까, 그죠? 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2 곱하면 P는 얼마 나올까요? 200 되겠죠? 50 할 뻔했네? 50 더하기 200 되죠. 2를 곱하니까 2를 곱해 1P가 되잖아요. 2를 곱하고 2를 곱하니까 200이 된 겁니다. P는 200. 그럼 Q는 얼마인가요? Q는 대입해도 되고 요 Q는 300 나와 있잖아요. 완전 비탈이거든. 양은 완전 비탈이거든. 그래서 300. 아니면 여기다 200 대입해도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300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입하든 그냥 하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PQ를 구했습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얘 둘을 갖다 해가지고 또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400 마이너스 2분의 1 P는 요거 P 플러스 250 이렇게 나왔네. 얘도 P를 왼쪽으로 좀 모을 건데 P가 오른쪽이 편하겠네요. 건너가면 1이고 2분의 1 답 뭐가 되죠? 쓰면 안 되는구나. 1과 2분의 1 이렇게 했네. 가부적으로 치면 2분의 초등학교 왕이 때 나온 건데 초등학교 왕이 때 나온 겁니다. 2분의 3P 이렇게 되는 거예요. 1P잖아. 1P. 1은 2분의 2. 2분의 1이 건너면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2분의 3P 된 거예요. 네, 그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래서 까먹을 수 있어요. 250 건너갑니다. 그죠? 그러면 빼기 되면 얼마 될까요? 150. 오래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눕니다.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P는 구할 건데 건너가면 나누기 되잖아요. 150 나누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죠. 약분하면 5 곱하면 얼마? 여기 왜 카타 100. 네, 놀래라. 이건 착각했네요. 100 이렇게 나왔다 그죠? P가 100 나왔습니다. P 100을 여기 여러분 편안한 데 대입하세요. 여기 좀 편하죠? P에다 100 둘 다 얼마 나오죠? Q는 350 이렇게 나왔네. 자, P는 200에서 100으로 100이 줄었죠. Q는 300에서 350으로 50이 늘었죠. 100 하락 50 증가 찾으면 답입니다. 몇 번? 3번.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34번, 36번 이렇게 보편적인 문제야.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오른쪽에 37번. 37번을 볼게요. 37번을 몇 회인지 볼까요? 작년에 이렇게 나온 거야. 작년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거냐? 요 형태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요하고 공급 같다 하면 변화 전 수요하고 공급하고 같다 하면 BQ 나오죠? 그 다음에 변화 후 수요하고 밑에 공급 같다면 또 BQ 나오죠? 그걸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35번을 풀 건데요. 이 35번이 기출문제예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A가 위에 있는 게 A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4, 5년인가 3, 4년 전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걸 개념을 좀 알면 근데 쉽습니다. 자, A 먼저 볼게요. A가 35번입니다. 어떤 도시의 근데 이걸 사실은 잘 몰라도 답을 찾습니다. 왜 찾느냐면 자, A 끝에 봅니다. 공급함수 P1은 200이죠. 이거는 P가 가격이죠. 가격이 200으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잖아. 가격이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완전 탄력. 자, 밑에 P 봅니다. P는 거기 보시면 중간에 QS, S가 300, Q 양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죠. 양이 불변이란 말이잖아. 그럼 뭐죠? 완전 비탄력. 요것만 하고 답은 얼마 나와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1번, 4번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해서 꼭 계산을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도 답을 일반 찾을 수가 있다.
됐죠? 자, A 볼게요. 어느 도시의 임대 시장의 수요함수 QD는 800-2P. 자, 수요함수가 나와 있네요. 수요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요함수 QD는 800-2P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급이 P1이 200이에요. 공급이 이게 P1입니다. P1 요게 200. 자, 정리해드리면 얘는 뭐냐? 얘는 수요라는 이야기죠. 얘는 공급이 완전 달력이었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밑에 보시면 P2가 있어요. 300.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달라질 때, 즉 요때의 양과 요때의 양이 얼마 차이가 있느냐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 요 점의 좌표는 요 둘을 같다. 별 생각 없습니다. P 대신에 200을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암산으로 바로 해볼까요, 우리? P 대신 200 집어넣습니다. 그럼 2하고 200 곱하면 400이죠. 그러면 Q, 양이 얼마 될까요? Q, 요게 400. 요게 P가 200일 때 400이다 이 뜻이에요. 끝.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구할까요? 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P 대신 여기다 300을 여기다 대입해. P 대신 이제 300을 대입해. 600, 800에서 600 빼면 200. 요게 200. 즉, 요거 P가 300일 양이 2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이동했으니까 200만큼은 증가 감소다? 감소. 그럼 200 감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달력.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시험 자주 나와요.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지 이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셨죠?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B 봅니다. 공급함수 QS는 300입니다. 자, 얘는 뭐냐? 공급이에요. 이제 Q가 이렇게 Q는 300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500-P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겁니다. 요게 수요가 수요함수인데 Q가 500-2P인가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함수 Q가 450-2P로 변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변했네요. Q가 450-2P로. 쌤, 어떻게 되는 줄 알 수 있나요? 자, 500은 요거고 450은 요거예요. 줄었죠? 자,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 모든 계산 문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 배경 없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 이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가격이 않고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타나면 자 보면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은 고정이죠. 가격이 내려오죠. 그럼 답은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불변이잖아. 이렇게 풀면 이론 문제고 얼마만큼 줄었느냐 이걸 나타내면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느냐? 굉장히 이것도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가격변화 요놈을 할 때는 여기 Q 대신 300을 넣는 거예요. 똑같이 Q 대신 300을 계산합니다. 됐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300은 5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겠죠? 건너가고 건너옵니다. 그럼 2P는 200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럼 P는 얼마 될까요? 100. 요때의 P가 100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Q 대신 300을 대입합니다. 그럼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 300은 45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2P 건너옵니다. 이렇게. 빼니까 150 나눠서 P는 얼마다? 75. 그래서 요 가격이 뭐냐? 75다 이런 이야기예요. 빼면 얼마만큼 감소? 25.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 이걸 푸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주 오는 형태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형태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근간은 요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 정도만 감을 잡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네요. 웃잡고 잡고만 시키는데 어쩔 수 없는데 자, 이제 54쪽에 문제를 지금 다룰 거예요. 54쪽에 문제를 다룰 건데 여기에서 이건 그 39번은 안 할 거예요.
이 32회 때 나온 건데 이런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꼬아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학원에 풀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건 30번은 39번을 꼽혀. 안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39번. 38번 할 거예요. 이거는 38번은 시험에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우리 개별 수요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개별적인 수요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예를 들어 종종 많이 드는데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릴 때 그 군대 다닐 때 있을 때 우유에 반말을 보는 애들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가끔 있어요, 걔들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개별적인 수요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개별 수요가 있는데 이 개별 수요를 전부 다 더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시장 전체 수요가 나와요.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기 Q는 100 마이너스 P 이런 수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사람이 100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대. 너무 많네. 10명이 있대.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게 10명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시장 수요가 나오겠죠. 그럼 시장 수요는 어떻게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Q는 한 다음에 10 곱해요. 그러면 1000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10 이게 답이라.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즉 개별 수요를 전부 다 더하면 시장 전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더하는 것 대신에 그냥 이걸 10번을 더하든지 10번 더하든지 아니면 곱하기 10 하든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곱해버린다. 그래서 5배, 10배라면 곱해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내고 싶어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한번 내고는 싶어. 그래서 자주 안 나와요. 5년,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5년,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내고는 싶어. 그런데 이걸 그냥 내면 너무 싱겁단 말이야. 그래서 돌리는 거야. 어떻게? P는 이렇게 줍니다. 나쁜 놈들.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P는 예를 들어서 100 마이너스 5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 다음에 요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요게 10배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Q일 때 10배니까 곱했죠. P일 때도 곱하면 될까요? 뭔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서로 P와 Q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수항을 냅두고 나머지 상수항을 냅두고 여기다가 반대로 나누어 버려요. P일 때는. 외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다 15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P. 왜 제가 5Q. 이것도 Q 잘못했네. Q.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꼴이 Q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는 거냐? 곱하면 돼. 개별수에서 그 다음에 P는 되어 있잖아요. 곱하는 거 나누면 돼. 됐나요?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3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38번만 풀 거예요. 38번. 특정 빌라 개별수 함수 P는 이게 문제 P로 준다니까. P는 어떻게 나오냐면 300 마이너스 20Q입니다. 300 마이너스 20Q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모두 동일한 개별수 함수를 갖는다. 빌라 수요자가 5배가 될 때와 10배. 요게 5배 될 때. 그리고 요게 10배가 될 때를 찾아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배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5를 나눕니다. 그러면 식은 P는 앞에 300은 그대로 적고 Q는 일 때는 이 전체를 곱하는데 P는 일 때는 상수함수 요것만 나누면 됩니다. 아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뭐냐면은 X축, Y축일 때 그 교점 요걸 말하는 이렇게 보는 여러분이 그 차이에요. 요 역수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니까 요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300 그대로 냅두고 5를 나눕니다. 5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Q. 그 다음에 얘는 P는 300 그대로 냅두고 10을 나눕니다. 마이너스 2Q. 요거 찾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느낌만 알고 넘어갑니다. 아시죠? 이건 너무 얘를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요 느낌만 다루고 넘어가자.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요렇게만 한다. 여하튼 30분 안 풀 거예요. 그렇게 푸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공백 관계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계산 문제 가장 자주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림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요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런 행들 알아 놓으셔야 되고, 자, 이제 55쪽에 우리가 좋아하는 탄력성이 왔습니다. 얘는 요약집 36쪽부터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말하기 어려우니까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에 36쪽부터 꾸준하게 나와서 우리의 속을 쓰기 있는 그놈입니다. 기초가 부족하신 분은 아까 말한 대로 좀 미리 듣고 예전 5, 6월 강의를 듣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달성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문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 문제를 정리해 드릴 건데, 자, 40번, 41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탄력성을 많은 사람이 너무 어려워해요. 탄력성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탄력성을 하면 어떤 거에 대한 양의 변화예요. 탄력성. 예를 들어서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잖아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소득에 대한 양의 변화잖아요.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바뀌어요. 분모는. 근데 분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탄력성은 양을 측정한다. 양을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양이 많이 변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근데 가격에 대해서 양이 조금 변해요. 양이 조금 변했다.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다 배웠던 거 돌리고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55쪽에 40번은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고 40번도 32회니까 최고 문제죠. 10번은 여러분 풀어보고 저랑 같이 41번을 풀어봅시다. 자, 41번에 1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다. 볼게요.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크다. 맞죠? 탄력적에서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비탄력 양이 조금 변하는 거고.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고 수직이다. 다 맞는 말들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수직이죠. 양이 고정되어 있죠. 양이 불변. 다 같은 말들입니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되면 완전 탄력이고 미시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며 곡선은 수평이 된다. 완전 탄력은 수평을 말합니다. 무한대로 가격이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4번. 물리적 토지 공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다. 부정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변, 완전 비탄력, 수직이다. 5번. 맞는 말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양이 많이 작게죠. 오른쪽에 봅니다. 가격보다 양이 더 크게 틀렸죠. 가격보다 양이 작게.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탄력성의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탄력성 개념 모르잖아. 단순히 외우면 이거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개념을 다시 좀 적절하게 이해하면 쉽다. 넘어갈게요. 자, 56, 57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를 지금부터 볼 건데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거 43, 45 두 개만 볼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시고. 자, 1번부터 볼게요. 43번에 1번입니다. 수용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놈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탄력적이라는 말은 이런 느낌입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 변할 때 양이 40% 변해요. 그러면 양이 많이 변했다, 작게 변했다. 많이 변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1보다 크면 큰 거니까
아시겠죠? 너무나 당연히. 그럼 이걸 보도록 할까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면 달러치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격이 P입니다. 가격이 10% 올라갈 때 양이 40%가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건 가격보다 양, 달력제란 말은 양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 많이 변할수록 이쪽 여기가 P, 여기가 Q니까 양이 많이 변할수록 기울기 어떻게 될까? 원만하겠죠. 원만하겠죠. 그래서 달력제에서 기울기를 마다 완만 우리 외웠잖아요. 따라합니다. 달력 완만이 기억나죠?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달력성은 작아집니다. 그 말은 기울기가 작을수록 완만할수록 뭐가 된다? 달력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 완만으로 외웠던 겁니다. 2번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이 전체 수입을 증가시킨다.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약집 40쪽에 보시면 요 개념을 제가 그래프뿐만 아니라 암기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약집 40쪽 밑에 보면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뭐라 했냐면은 수요가 비달력일 수도 있고 수요가 달력일 수도 있다. 이때 공급자는 가격을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다.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다. 이때 비달력이면 공급자 가격을 올리는 것이, 달력이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공급자의 총수입에 도움이 된다. 이걸 우리 전부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웠잖아요. 뭐죠? 기억나죠? 수요가 뭐일 때? 달력일 때 저가 정책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냐? 수요가 달력이라는 말은 수요자가 선택 여지가 많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의 짜장면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수요자가 우리 말고 짜장면집이 많은 거야. 선택 여지가 많아.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낮춰야 우리 쪽으로 당기겠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짜장면집 우리밖에 없어. 수요자의 선택할 게 달력성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자들은 선택할 게 우리밖에 없어. 요 개념은 어떤 개념? 오른쪽에 또 보시면 제가 얼마나 친절하냐. 41쪽에 가운데 2 해가지고 선택의 폭이 많을수록 가격이 민감할수록 달력제가 적어놨죠. 요게 충분히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요가 비달력 선택이 없어. 우리 집에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가격 좀 올려야지. 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배웁니다. 기억나죠?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이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은 달력이다 비달력이다. 비달력이죠. 비달력제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승,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요렇게 된 거예요. 맞는 겁니다. 3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달력적이 거다. 이거는 수요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장일수록 달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달력적이다.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달력적이다. 기억나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3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달력적이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용도 변경이 가능할수록 달력이 커진다. 용도 변경이 가능할수록 대체를 쉽게 만들겠죠. 그러면 달력이 됩니다. 5번. 수요에 달력이 0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하락시키는 전체 수입은 불변이다. 이게 틀렸어요. 달력이 0이 아니고 1일 때. 달력이 0이면 양이 불변이죠. 왜요? 달력이 0인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아니, 달력이 0일 때. 달력이 0 완전 비달력이에요. 달력이 0이면 달력이 하나도 없잖아. 0. 그죠? 그래서 달력이 0이라는 말은 완전 비달력. 이거는 양이 불변이잖아. 그 내용은 달력이 1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을 가만히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달력이다. 달력이 이렇게 완만하겠죠. 그죠? 완만한데 이 상태에서 원래 가격이 100, 양이 100. 요게 우리 수입이야. 총수입. 그런데 가격을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달력이잖아요. 지금 수요가 지금 달력이 요겁니다.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가격을 올려볼게요. 가격을 10% 올렸어요. 가격 10% 올렸더니 요만큼 정변하지만 요만큼
매출이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수입 증대된 게 매출 떨어진 것보다 더 작죠. 손해인 거다. 그런데 그래서 고가가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 저가 낮췄어요. 가격을 조금 10% 낮추니까 요만큼 손해를 봤지만 요만큼 늘어난 거다. 준 거보다 넣은 게 더 커. 조금이라도. 즉 뭐냐,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가격을 낮추면 마진은 좀 주지만 매출이 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득이다. 박리담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경쟁 업체가 많은데 가격이 많은데 이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게 요거다라고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게 탄력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위 탄력이란 말은 요렇게 생겼어. 이게 달라지 1인 단위 탄력. 이때는 요 100일 때 100요 상태인데 여기서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낮추든 직각상목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와 줄어든 게 똑같아요. 가격 올리면 마진 늘고 매출 주는데 그게 똑같다고. 쌤쌤이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5번은 수요의 가격이 1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든 낮추든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5번이 들었습니다. 5번은 다시 1인 경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45번 볼게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수요의 가격 달성은 질적 지표인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양적 지표인 정량적 지표이다. 달성은 양을 측정하죠. 얼마나 우수하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되느냐 양. 그래서 정량적 지표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수요의 가격 달성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으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이죠. 비탄력이면 기업은 총수입 증대에서 가격 인상. 자, 비탄력이면 가격 인상하는 게 총수입 증대라 그랬죠. 요거 2번 맞는 거죠. 그래서 3번 가격 달성이 0.2인 재화는 비탄력 맞죠. 1보다 작으니까 1.2인 재화는 탄력 맞죠. 1보다 그러니까 탄력 비탄력 기준은 뭐죠? 1입니다. 1보다 작으면 달성이 작고 1보다 크면 달성이 큰 겁니다. 3번 소득 달성이 0.2면 정상적이지 열등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소득 달성, 교차 달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소득 달성이라는 것은 소득에 대한 양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 때 양이 증가해요. 답이 플러스로 나오겠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정상제.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 때 양이 감소해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거는 뭐가 되죠? 열등제. 그러니까 0.1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2도 플러스 0.2잖아. 그래서 정상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교차 달성을 보면 그럼 교차 달성은 뭐냐? 교차 달성은 A제와 가격에 대한 B제와 수요량에 변합니다. B가 플러스에 만약에 그러면 A, B 제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답이 플러스는 대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어. 다르잖아. 그럼 뭐가 된다? 오한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봅니다. 교차탈 0.2, 0.2는 0보다 크고 플러스죠. 플러스 0.2죠. 플러스 0이 뭐가 된다? 대체제, 마이너스 보완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 46번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46번 같은 게 나오면 계산 문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숫자 나왔지만 계산 아닙니다. 이건 적절하게 내가 잘 이해하느냐라는 관점이에요. 이걸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가 빨리 풀려지는데 자, 46번에 1번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번에 수요의 가격 달성이 3입니다. 달성이 3입니다. 그러면 이 달성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요량은 10%. 자, 위에 수요량은 10%. 그 다음에 가격은 30%. 가격은 30%.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롱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2번은 3이 나오는데 요거는 3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쏘겠는 겁니다. 1번이 맞기 위해서는 가격과 양의 위치가 반대로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잘 꼬는 사람 많아. 아시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양은 달성 양 위로 가야 돼. 양 위로 가야 돼. 아시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조차 따위 플러스면 조차 따위 플러스면 아까 이야기했죠?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죠. 그럼 2번은 정상지 혈전세라면 뭐가 돼야 되죠? 소득 달성이 돼야 됩니다. 2번은 교차가 아니고 소득 달성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3번은 어떤 것도 맞는 것 같아요. 3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달성 0.5입니다. 얘는 가격 변화가 20%, 양의 변화 10% 맞는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자, 우리가 절대값은 오직 한 군데만 씌웁니다. 어디에? 수요의 가격 달성. 여기에만 절대값을 씌웁니다. 즉, 왜 그러냐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나와야 돼. 가격과 수요는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걸 절대값 씌워서 0.1 나오는 거거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값 씌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이 플러스면 이거 뭐가 되죠? 마이너스. 그러면 왜 틀렸느냐? 왜 틀렸어? 3번은 가격이 20% 상승하면 수요량 10% 감소 이렇게 돼야 돼. 다시 한번 어렵죠? 네,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요약집에서 별표라 그랬어요. 별표. 어떻게 되냐? 요약집에서 41쪽에 가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건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기억해야 되는데, 요게 저배우라고 말한 겁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이다. 제가 이거 말할 때 뭘 예를 들었냐면, 제네시스하고 맞동사를 예를 들었어요. 제네시스 맞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제네시스는 사람들이 원해요. 그렇지만 만드는 1년 정도 걸리겠죠? 구속이 너무 많잖아. 맞동사는 사람들이 원해. 한 며칠 만에 공장에 찍어낼 수 있겠죠? 공장이 별로 복잡하지도 않잖아. 그러면 둘 중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게 뭐죠? 맞동산이 제네시스보다 탄력적인 재화야. 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니까 빠딱빠딱 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원하는 만큼 양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달성이 큰 재화, 달성이 낮은 재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밑에 나오게 보는 4번인데요. 건축하여 공급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탄력, 시간이 길수록 비탄력이 됩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길고 말합니다.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기간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별표 제가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장기인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수요든 공급이든 자 아까 여기서 장기 기간이 장기이면 탄력이죠. 달력지에서 기울기마다 완만하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어려우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그렇게까지 힘들거나 여러분 예를 들을 만한 그런 수준의 계산 문제 아닙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47번도 보도록 하죠. 얘도 이론 문제인데 이론 문제가 잘 나옵니다. 1번 수요의 가격 달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이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임대 수입, 임대료가 상승. 자, 아까 탄력일 때 저가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이면 고가 올리는 게 수입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임대료 상승. 그러면 총수입이 어떻게 된다? 증가. 총수입 감소해서 틀린 거예요. 2번 우하향하는 성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 특정 지점에 따라 가격 달성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짬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하튼 특정 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탄력성을 계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호, 선 탄력성이 있어. 그건 점 탄력이 있는데 점 탄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선 탄력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A에서 B, A에서 B와 B에서 A가 달라요. 100에서 110 이렇게 할 때는 10%죠. 이렇게 할 때는 10% 안에 9점 몇 프로예요. 다릅니다.
왜? 기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 지점에 따라 요렇게 보는 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번도 발레스는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다르다 해야 됩니다. 3번 임대주택 수요의 가액 달성 1인 경우, 달성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이라 그러죠. 이때는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밑줄 기출에 여러 번 나온 지문입니다. 아까 했던 요거죠. 자, 여기 주시면 요게 단위 탄력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내가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요 상태에서 아니면 가격을 내리거나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요 늘고 주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늘고 주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요만큼 이거도 똑같으니까 올리거나 낮추거나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액 따라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뭐가 되죠? 탄력적이 됩니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5번 용도가 용이하고 용도병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셨죠? 커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49번 힘들지만 좀 더 힘을 내시기를. 49번 49번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걸 약간 변형을 했어요. 대부분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자, 49번인데 기억 이해를 보지 말고 D값만 볼게요. A 볼게요. D값.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나 밑줄 수요량은 불변이다. 밑줄 수요량은 불변.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데 양이 불변이네. 다시 양이 불변이네. 뭘까요?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수직이죠. 자, 그럼 답은 둘 중 하나잖아. 그죠? 자, 오른쪽에 봅니다. D값. 오른쪽 D값만 보세요. 임대료가 상승 하락할 때나 수입은 불변이다. 자, 이걸 왼쪽 47번 정답 3번을 보세요.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도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뭐일 때? 달성이 뭐일 때? 1일 때. 47번의 정답 3번을 보세요. 달성 1일 때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수입은 변하지 않았죠? 자, 오른쪽에 49번에 B의 D값 보세요. 임대료가 상승 하락할 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뭐일 때? 달성이 1일 때. 같은 거잖아요 지금. 달성 1. 달성 1이 뭐냐? 간이 탄력. 요거죠. 이걸 직각쌍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직각쌍곡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게 가볍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 풀면 되는 놀기 그냥.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0쪽으로 가셔서 50번은 절대로 풀지 마세요.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이게 아까 단저 이거에 대한 설명에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이거 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절대 시험장에 나오면 못 풉니다. 시간 많이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풀어요. 그래서 50번은 아예 꼽혀 개별적으로 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51분만 하고 힘내서 좀 쉬도록 할게요. 와야 진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자, 51번은 어떤 개념인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급이 주어져 있는데 수용선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다 보시면 먼저 이게 DA예요. D. 그 다음에 요놈은 DP예요. 자, 볼게요. 우리 뭘 이해하시면 되느냐? A와 B 중에서 좀 기울기가 완만한 게 A예요, B예요? B가 기울기가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단 말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요거잖아요. B가 더 뭐다? 탄력적이다. A보다도. 왜? 완만하니까. 자, 문제 볼게요. 1번.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 대체제가 많다. B가 탄력이라 그랬죠? 탄력체수로 대체제가 많다. 2번.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자, A는 지금 비탄력이다. A는 비탄력이야. 비탄력은
볼게요. 양은 조금, 가격은 많이.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B보다 A의 가격 변화가 더 크다. A가 B 탄력이니까 A의 가격 변화가 더 크다. 왜? B 탄력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B 탄력일수록 양은 조금, 가격은 많이. 3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A와 B의 수용성이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이 말은 A, B가 오른쪽이라는 수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죠? 같은 방향? 정상제.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A, B 수요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 B 모두 아파트에 대한 대체 관계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같은 방향? 대체제. 맞는 거예요? 5번. 가격이 상승하면 A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 수요량은 증가한다. 둘 다 감소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 5번지 뭡니다? 가격이 뭐 하느냐?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하락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탄력제일수록 양이 많이 감소해요. 비탄력수 양이 조금 감소해요. 왜? 탄력은 양의 변화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양의 변화라는 말은 이런 많고 작고의 변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당연히 준다니까. 이거는 수요 법칙인데, 그러니까 A도 줄고 B도 주는데 탄력 비탄에 따라서 많이 줄기도 하고 작게 줄기도 한다 이 말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 5번 지문이.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택한 거예요. 5번을 모르면 탄력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C51번 5번 정답을 모르면 탄력성 개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질문 이렇게 한다고. 쌤, 탄력성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져. 증가 감소 차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양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탄력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 작게 하거나 그게 탄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둘 다 가격은 감소합니다. 양은 감소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힘들게 좀 쉬었다 볼게요.